오늘 아마 세미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개회사를 이제 적어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내용보다 쓸 때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개회사를 할 때 할 말이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써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한국은행 경남 본부와 경남 테크노파크의 세미나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연결고리가 노상한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아마 약간 헷갈릴 겁니다. 제가 한국은행 경남 본부장으로 보다가 지금 두 번째는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보면은 상당히 좀 바로 딱 한 분만 소개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개최된 거는 사실 한국은행 경남 본부하고 경남 테크노파크 MOU 체결을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결실을 맺는, 하나의 결실을 맺는 그런 자리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업무는 이제 거시경제정책인 거고, 경남 테크노파크는 산업정책, 그 다음에 기업 개별 미시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제 상황을 볼 때, 같은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보더라도 거시적 차원에서 보는 거와 또 미시적 차원을 보는 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각도에서 보고 판단을 할 때, 아마 그 경남 테크노파크 TP의 업무는 사실 정부나 또는 도나 이기에서 실제 기업과 맞닥뜨려서 어떤 산업 정책도 입안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해주고 어떤 안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라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결국 기업과 맞닥뜨려서 자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잘못됐을 때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한 TP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하는 것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사항은 경남 TP의 업무에서는 굉장히 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화두라고 이야기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ESG, 탄소 제로, 탄소 중립, RE100, 지금 이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사항이 두 가지 화두가 딱 농축되어 있는 주제가 지금 오늘 하는 세미나의 주제이고, 또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력 산업을 보면은 조선 산업이 있긴데, 첫 번째 세션에서 나오면서 수소 선박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은 무인 선박 그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해서 무인 선박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근해에 있어가지고 선박들. 대개 우리나라 그 근해 선박들은 약간 선진국들이 쓰던 배를 중간에 사와가지고 디젤 엔진으로 막 연기 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성장돼 있고, 경남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그거와 녹에 들어가가지고 수소 엔진, 수소 추진 이 선박에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친환경 선박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산업 육성, 기업들 육성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보면은 되게 드론, 이게 무인 그 항공, 파버 관련된 드론, 파버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무인기 통합 시설 구축을 해놨습니다. 고성에. 거기 가면은 그 파버 내나 드론 실험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번에 도지사배 파버 대회도 있었고,
또 국제 컨퍼런스도 경상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드론 산업 육성과 연계돼 있고, 그거는 우리 항공우주센터에서 주최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되는 그 주제, 그 내용들을 제대로 구체화되고 또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어떤 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또 자동차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김해 쪽에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그가 지금 핵심적인 지금 우리 CP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여기에서 논의되면 단단해진 어떤 그런 기반들, 산학연 간의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내고 또한 취합이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경남의 어떠한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 ESG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저번에도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오늘 이 정도 모였으면 많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토의를 하고 그 결과가 경남의 산업 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거기에 관련된 기업의 어떤 지원,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거기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그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전규환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그래서 날씨가 다소 추운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노충식 원장께서 다소 캐주얼하게 아주 편안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적어놓은 거 몇 개를 빼야 되는 상태가 지금 생겼는데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경남 테크노파크와 저희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경남지역경제조사연구의 중추기관 중 하나로 매년 경남지역경제의 당면 현안들에 대해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해 왔습니다. 근본 공동 세미나에서는 경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환경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선박과 자동차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경남 지역 주력 산업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한 경쟁의 심화, 고부가 가치 기술 필요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는 경남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고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남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먹거리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경남 지역 드론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과제에 대해서 또한 논의해 볼 것입니다. 드론 산업은 4차 산업 발전과 함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며, 경남 지역의 경우 항공, 방산 등 드론 산업 육성에 유리한 산업 구조와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드론 산업은 경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는 제1세션 미래 선박산업과 제2세션 미래 항공 및 자동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경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가
경남 지역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정말 그 주제 발표와 토론 그리고 공동 세미나 진행을 맡아주신 참석자분들에게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양기관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남 지역의 수소선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모든 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소선박을, 친환경 선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부터 선박의 연료의 황화물량이 기존의 3.5%에서 0.5%로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이 대응은 기존의 중유보다 한 45%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황산화물을 절감할 수 있는 스크러버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제 20년부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08년 대비 20% 저감해야 되고 30년까지 40%, 50년까지 70% 저감해야 된다라는 이 국제 해사기구의 규제에 따라서 우선은 당분간은 LPG나 LNG 추진선이 대폭 확대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40% 이상 절감해야 되면은 그 LPG나 LNG 추진선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친환경 선박, 특히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0% 저감할 때는 또 다른 방안이 LNG와 무탄소 연료의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혼합해서 혼소 엔진을 사용해서 운항한다든지 거기에다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어떤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지 수소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은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점점 LNG 선박 대비 비중이 확대돼서 이 50년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안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각각의 우리가 개발을 추진할 선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각각의 선박에 대해서 기술 개발부터 육상에서의 실증, 그 다음에 해상에서 직접 장착을 해서 또는 선박을 건조해서의 실증, 그 다음에 사업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전략으로서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R&D 플랫폼과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서 친환경 선박 R&D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핵심 개발 기술 선정 및 R&D 지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연구 및 성능평가 설비를 갖춘 전용 연구동을 갖추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고 실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별 워킹그룹 조직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야라고 하면은 금속 소재라든지 단열 복합 소재, 부품 및 장비 상용화 및 적용, 그 다음에 인증 및 표준화 그룹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업화 지원센터인데요. 이 사업화 지원센터는 일단 단일 기관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여기 경남 테크노파크 산하의 조직으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그럼 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울러 산학연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을 분석해서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해양, 항만 분야의 국제 규정이나 표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의 안정성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보증 및 금융 지원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 친환경 선박에서의 중추적, 개발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서는 친환경 선박 분야 해외 선진업체와의 협력이 추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수소선박, 예를 들어 수소선박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독일과 노르웨이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6월에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이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요 두 나라, 특히 두 나라의 연구 협력이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이 단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LNG 추진 선박, 그 다음에 그 LNG 추진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와 하이브리드 선박, 그래서 예를 들어 디젤 엔진과 배터리의 결합이라든지 수소와 배터리 또는 LNG와 배터리, 암모니아와 배터리 같은 이런 하이브리드 선박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와 LNG를 혼합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여러 가지 암모니아의 문제점을 상쇄할 수가 있어서 그런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혼소 선박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와 수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무탄소 선박, 이런 선박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전략으로는 아무래도 기술을 개발하려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친환경 선박 분야의 장비라든지 부품 설비 등에 대해서 성능과 안전 기준이 거의 전무하거나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나 장비, 부품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또 국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런 시험이나 평가를 인증을 받으려면 해외에 가서 하려면은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특히 국적선에 적용하려면은 기술 같은 경우는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인데, 이런 목적에 하에서도 지금 이 시험 평가 기반 이런 국제 표준화에 대한 얻기에 국제 표준화를 받기엔 지원 체계 구축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형 수소 연료전지 중기 전략의 첫 번째로서 세부 사업을 경남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 실증 프로젝트 준비 및 추진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소 추진 선박은 많은 기술적 난관이 현재 존재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중기 제안으로서 이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서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예를 들면 시장 초기에 관공서의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를 의무로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버스라든지 이런 대형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통해서 정책적으로 보급을 촉진하는데, 마찬가지로 노후 관공선에 대해서도 무탄소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공서, 앞으로 여기 10년부터 40년 초과되어 있는 많은 이런 관공서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선박들이 노후화되면 퇴역을 할 텐데, 그럼 이렇게 퇴역화되는 선박을 조금 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기 전략 세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무탄소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면은
연료별 전용 벙커링 선박과 터미널 구축이 필요한데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계별로 처음에는 LNG, 그 다음에는 LNG와 암모니아 혼합 연료, 장기적으로는 수소나 암모니아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전략으로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무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라든지 궁극적으로 친환경 선박 밸류체인과 클러스터 조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발표를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록 지금 제목은 수소선박이지만 수소선박에만 올인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소선박에 대해서 기술적인 난관이 있고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게 갖춰졌을 때는 수소선박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또는 암모니아와 LNG 혼합한 연료 선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이 필요한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LPG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LPG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보면은 질소를 배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에서 암모니아를 바꾸거나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바꿀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거의 다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LPG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LPG 선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암모니아 추진선이 지금 단기와 중기에서는 초점을 맞춰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3대 대형 조선사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 추진선을 작년에 거의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24년, 25년을 목표로 아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수소 추진 선박이 될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R&D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오늘 발표를 제가 마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같이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 주제인 전기추진 선박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추진 선박 하면은 무조건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가지고 모터링을 하는 배만 전기추진 선박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 정의를 꼭 따오는데 이게 한국 선급에서 잘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선박도 엔진으로도 돌리지만 이렇게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배를 이동시키면 무조건 전기추진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서 구동되는 모든 배들은 전기추진 선박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그게 소스가 연료전지만 쓰면 연료전지 추진,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선박이 되는 거고 배터리만 쓰면 배터리 전기추진 선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다른 어떤 전원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면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터링으로 운영되는 선박은 전기추진 선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걸 빼고 한 배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경제적인 걸 배제하고 먼저 신기술 도입할 수 있는 거는 군 쪽입니다. 군.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건 군에서 운용하는 배를 함정이라고 하고 군은 보시면 벌써부터 한 2009년 이럴 때도 이미 전기추진 선박을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배입니다. 구축함이기 때문에 뭐 막 100m 이상 되는 큰 배에서도 전기추진 풀 일렉트릭입니다. 아예 모든 추진을 모터로만 하는 전기추진 선박을 뭐 영국이나 뭐 미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다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뭐 상세한 내용들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도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게 한 2018년, 19년도에 정리된 자료라서 약 60척이라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북미,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뭐 일본 등지에서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세미나 그 주제 발표 의뢰를 받고 따끈따끈한 이제 보도 자료가 떠서 논문 발표가 돼서 나왔는데, 진수가 지금부터 한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노르웨이에서 야라라는 회사에서 완전히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 1도 탑승하지 않고 완전하게 자율운항을 할 수 있는 전기 추진 선박을 진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야라가 뭐 하는 업체냐? 이게 조선사도 아니고 해운사도 아닙니다. 노르웨이에서 제일 큰 비료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비료 공업이 이제 요소나, 요새 또 요소수도 문제지만 요소나 질소 같은 것들을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비료 산업인데, 근데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 ESG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친환경 선박을 만든 겁니다. 이 배는 지금 포르스그룬이라는 게 야라라는 비료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노르웨이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이 비료를 유럽 각국이나 여러 곳으로 수출하기 위한 브레빅이라는 항구로 거리가 약 12km인데,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디젤 연료를 쓰는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비료를 운반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운전하는, 지금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이 야라의 완전 무일 자율운항 전기 추진 선박에다가 실어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게 이제 진수를 해서 이날부터 이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 자율운항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센서, 디지털 트윈 뭐 다 때려놓고 거기에 전기 추진 선박 백본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2년 뒤가 되면 완전히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자유롭게 비료 운반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12km 운항한다고 무시하면 될 게 아니라, 노르웨이 그 피오르드 해협은 일단 그 항로가 좁고 또 수많은 배들이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적으로 무인 자율운항 선박이 운항이 된다면 아마 좀 기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망은 뭐 IMF 규제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상위부에서 일단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친환경 선박법이 도입이 돼서 일단 1차적으로는 관공선이 향후에 건조하게 될 모든 관공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제가 19년이죠. 2년 전에 경남 TP에서 이런 연근해를 운항하면서 쓸 수 있는 전기 추진 선박 실증 과제 기획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열려서 배터리로 가는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시장이 성장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관공선이나 실증성 중심으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니까 여기에 그 일렉트릭 쉽 마켓이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시장 분판 자료니까 이거는 갖고 계신 그 유인물로 설명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곧 많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교두보는 유럽,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권역이 전기 추진 선박의 큰 마켓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전기 추진 선박 관련 연구를 하면서 동양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외부 규제에 의해서 친환경 선박 도입은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료라든가 전기 선박에서 쓰는 발전, 그 다음에 추진 이런 것들이 결론은 전장화가 되고 전기 추진화가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운용이나 혹은 자율운항 기능, 그러니까 사람이 덜 개입하게끔 하는 그 디지털화된 선박들에 대한 그 기술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요새 무슨 과제를 제안하거나 지역에서 어떤 신사업을 창출한다거나 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수소라는 단어를 끼지 않고 제안서를 내면은 어디 중앙관공서다 이런 데서 말하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허황이에요. 껍데기라는 거죠. 무인 자율운영 선박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다 필요한 이 키워드들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아야 될 플랫폼은 무엇이냐?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전기 추진 선박에 모터로 구동되는 추진 시스템이 베이스에 있지 않고서는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연불이라 생각되는데 친환경 선박 식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인공지능이 들어간 친환경 선박으로 묘사를 해줘야지만 전기 추진 선박을 만들게 되면 무조건 빅데이터 가지고 학습도 할 수 있고 센서 달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이 키워드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시스템 제어 연구센터라는 조직을 맡고 있지만 저 이름이 이상하죠. 시스템 제어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제어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 스마트 팩토리 그 당시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가 핫한 이슈였고 제가 전기 선박 과제를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와 전기 선박을 아우르는 연구하는 집단을 시스템 제어라고 줬는데 작년에 그 스마트 팩토리 팀이 인공지능 타이틀을 갖고 분사를 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저는 시스템 제어 연구센터장이 아닌 전기 추진 연구센터장이라는 명함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조직 개편 발표가 날 건데 그런 것처럼 전기 추진이라는 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경남은 이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건 말씀드려야 돼서 경남은 여기 무역협회에서 나온 통계표에 보시다시피 전체 경남 수출액의 50% 이상을 자동차와 조선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에는 경남 지역 경제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거에 이제 부합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요 창원 진해부에는 무인선박 규제 자율특구도 지정이 돼서 하고 있지만 그 주체도 경남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어차피 베이스 캠프는 경기도죠.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여기 뭐 수치적으로 말씀드려주니까 전국 조선산업 사업장이 이제 18년도 기준이지만 약 5천여 개가 있는데 이 중 1,800여 개가 경남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이나 목포, 그 다음에 부산은 이미 수소연료 선박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너무 열심히 추진해서 제가 숨을 못 쉬게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서는 저희를 못 살게 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장보고3 추진체계 LBTS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에서 저희에게 6천여 평의 땅을 무상으로 주고 경남도에서 현금도 일부 지원해 주신 거는 고마운 일인데 그건 이미 2013년도의 일이고요. 이거는 민수 쪽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산업에서 쓰는 사이트인데 우리는 이미 LBTS가 있어 하고서는 좀 손을 놓아버린 느낌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연구팀들을 빼가려고 계속 그 외부 인맥이나 이런 걸 통원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오고 있는데 너무 경남, 창원 이 지역에서는 좀 무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우리는 중소조선소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조선소 중 2개가 경남에 일단 위치하고 있고 큰 배로는 차기 그 KDDX나 요새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CVX 등 이제 차세대 대형 함정들도 전부 전기 추진화 될 겁니다. 이거는 필수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간과해요. 중앙에 가서 얼마 전에 경남 TPS 그 손 팀장님하고도 한번 설명한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문전박대라고 표현해도 되죠. 메이저 조선소가 가면은 중소형 조선소들은 다 따라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근데 연거래를 운행하는 소형 선박과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하는 사업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인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중소형 선박 그 조선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연거래를 운영하는 소형 선박의 전기 추진화도 꼭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남 지역 조직, 그러면 또 이런 한국은행 경남본부를 포함한 경남 TP, 경상남도 창원시 관련된 분들이 이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꼭 경남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선수권을 놓치지 않도록 더 같이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바람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를 맡게 된 경남대학교 노상환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경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2010년 중반부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생산이나 수출, 부가가치 이런 면에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이런 실적,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 지능형 뭐 기계라든지 로봇 그리고 이 그린 뭐 에너지 산업 이런 걸 중심으로 10대 전략 산업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지금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션 1에서 이 미래 선박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보고 각종 정책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은 아까 대충 사회자께서 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뭐 소개 없이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 그러니까 발제자 두 분하고 지정 토론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개인 사정상 김성수 교수님 먼저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엄정필 센터장님, 김용환 과장님 하시고, 마지막에 연구 센터장님 이렇게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우리 플로어에 다양한 질문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성수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통 토론하면은 다른 토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있고 거기에 제가 제 생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 사정상 제가 먼저 의견을 주는 게 조금 이제 좀 어색한데요. 아까 우선은 이영구 센터장님 발표를 제가 듣고 느낀 거는 정기 추진 선박의 정의가 명확하게 해주신 거에 정말 다행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전기 추진 선박에서 순수 배터리 선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최적에서 되게 그다음에 중량에서 불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나 대형 선박에는 아무래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순수 배터리 선박인 경우에. 그래서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뭐 여객선 이 정도 선박에는 배터리 선박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니까 순수 배터리 추진이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주요가 순수 배터리 선박보다는 전기 추진 선박에서 하이브리드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와 무탄소 연료의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혼소 엔진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선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에서 조선 산업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각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선박을 선정하고 그거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 플랫폼과 함께 사업화 지원센터 설립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R&D 플랫폼과 이런 그다음 연구동들이 설립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남은 아무래도 그쪽 면에서 조금 좀 뒤처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울러 LNG 추진선이라든지 혼합 연료라든지 암모니아로 나가려면은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데 통영을 중심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주요 항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소 관련된 수소 선박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수소 선박 자체가 수소 경제가 같이 동시에 오지 않으면 사실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선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실 전체적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사실 수소 경제를 지금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냐. 또 그리고 우리 이 경남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 어떤 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수소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또 수소 경제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음정필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김성수 교수님하고 이행규 센터장님, 우리 경남 지역 조선 산업을 위해서 또 다양한 재원 제안들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조선 산업에 가면은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선박이죠. 친환경 선박. 그리고 스마트 선박이죠. 스마트 선박. 그 세 번째가 야드의 이제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조선 산업에서 현재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산업의 중심지인 경남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안들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의 조언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탄소와 저탄소 이제 친환경 부분입니다. 스마트 쪽은 오늘 아무래도 논의 자체가 이제 친환경 선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소하고 이제 전기 요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더 무탄소 이제 우리가 무탄소 저탄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저탄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자료에는 빠져가 있는데 경남이 LNG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고성에 이미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약 한 80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그 LNG 벙커링 관련 테스트 베드 그리고 육상 테스트 베드뿐 아니라 해상에 실제로 LNG 벙커링을 하는 그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걸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갖춰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시들이 보고 있고요. 이미 2018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추진 관련해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물론 아까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시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연안 중심의 이제 수소 선박 개발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약 20톤급 정도의 수소 연료진지 그리고 전기 배터리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내년 연말쯤에는 이제 시운전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는 걸로 했고요. 용도는 이제 청항선입니다. 청항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들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고가 나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공선을 타겟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두 가지 선종, 전기 추진 선박하고 그리고 한 가지 LNG 추진 선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강공선을 타겟으로 한 2대 정도를, 2척 정도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 용역이 이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뒤에 강공선 2척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교수님이나 우리 이행구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빅2도 포함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 선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수소 연료전지 하는 업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저항선에 대해서 한 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대화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예인선을 하나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한 개 하작하는 걸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 뭐 우리 STX 엔진이나 업체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논의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국내 우리 지역 내에서도 나름대로 회복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대중수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선박인데 기술이 이제 개발 완료돼 실전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STS 엔진에서 지금 신개념 K 드라이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추진 관련해서는 대우나 효성, CNA 전기에서 공동 개발한 샤프트 제너레이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LNG 벙커링 관련해서 이제 모든 걸 지금 현재 그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벙커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어려움은 있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수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소 선박을 한 개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충전할 곳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자체가 아주 수소 연료전지 플러스 배터리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디젤 발전전기가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제 경남도 차원에서 지난 5월달에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수소하고 그리고 전기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행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은 저번에 그 기획을 했던 연안 선박 그 실증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수소 관련해서는 각종 기자재 테스트 베드를 포함해서 수소 선박 개발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면서 이제 그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경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경남이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그 부산이나 울산에 좀 대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이게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는 걸 조금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고 아까 우리 전기연구원의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기연구원하고의 어떤 협력 부분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기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 기관들도 참여를 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선 산업이라는 게 빅사이클을 항상 가지고 오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침체가 오면 깊은 침체, 지역 경제 타격이죠. 직격탄을 가져오는 산업. 그리고 그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모든 이 산업보다도 더 그러니까 하랑인 이런 빅사이클을 가지고 오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항상 좀 이 불경기나 경기가 안 좋을 경기 침체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센터장님이 우리 TP를 중심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김용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은행 경남본부 김용환 기획조사 팀장입니다. 저는 그 지역 경제와 금융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과 현재 트렌드, 선박의 트렌드, 그에 대한 준비 이런 거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을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소 및 전기 추진 선박 이게 모두 에너지 효율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CO2 배출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데 이렇게 된 배경도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구조도 사실은 이와 같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트렌드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왜 이렇게 환경 친환경이 좀 화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배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계 각국이 매년 COP라는 모임을 통해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COP가 이제 Conference of Parties의 약자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순에 11월 초순에 영국 글래스코에서 COP 26년 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9년은 팬데믹으로 작년에 2020년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고 올해는 개최가 됐는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환경 관련해서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게 바로 COP 통해서 결정된 것들입니다. 이 협의체에는 세계 19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20세기 초반의 산업화 이후 섭씨 1.5도씨 이내로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한 수소 선박이나 전기 선박도 이러한 큰 프레임 하에서 각 산업이 저탄소 배출을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문에서 적용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R&D나 또는 실제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 부문에서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 환경 친화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녹색 채권도 그의 일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에 대해서 세금 우대 정책하는 것도 환경 친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예로 볼 수 있고요. 저희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 자금 차용할 때 녹색 채권을 담보물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색 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틀에서는 사실은 이런 친환경 선박, 수소, 전기 추진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린 전기차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친환경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큰 틀 하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글로벌 트렌드고 최근에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걸 보면은 이런 ESG가 화두가 되는 게 결국은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산업의 조정도 그 틀 하에서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경남 지역까지 그런 거를 지금 뭔가 크게 생각하고 뭔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경남에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산업들이 이런 R&D나 구조조정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 쪽이 국내의 대표 조선사들도 있고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글로벌 어떤 조선 경기가 좀 침체됐다가 작년에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조선사들이 이제 내년 이후에는 생산도 괜찮아지면서 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감히 이 오늘 말씀 주신 이런 미래 선박의 투자를 통해서 저희 경남 경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수소 선박이나 전기 추진 선박 뭐 이건 뭐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뭐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ESG라든지 뭐 RE100이라든지 뭐 EP100 뭐 등등 뭐 그런 다양한 이 기업들이 요구받는 이 환경성,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어떤 이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뭐 수소 선박 또 그리고 이 전기 추진 선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도움 없이는 사실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 관련돼서 우리 김용환 이 팀장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또 혹시 그 발제하시면서 좀 뭐 놓쳤다는 게 있거나 보완할 부분들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이행구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패널 토론이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으면 제가 결론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세이브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발표 결론부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남이 그 수송 관련된 산업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드리면서 제가 보는 동향에서 지금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품 제조 업체들이 이제 이 친환경 선박을 새로운 시장 혹은 사업 영역으로 보고 선박용 이제 추진 시스템 개발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특정 업체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들어와서 참여 기업으로 실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대규모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전기 추진 선박 분야를 꼽고 가겠다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조금 중견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가면서 제가 울산, 부산, 목포 다른 지자체들은 너무 열심히 있다라고 하지만 경남은 또 경남 나름 기존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절대 뒤처졌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경남에 또 많은 또 설계 업체들이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설계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답답한 게 그겁니다.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국산화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어떤 장비를 사용한 설계가 불가능한 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부산 신항에서 만드는 배, 울산에서 만드는 배, 사실 뜯어보면 그 스틸 용접한 것 빼고는 전부 ABB, 지멘스, 네노라는 메이저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만든 부품 갖다가 조립만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고 최초 타이틀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듣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경남이 중심이 돼서 뭔가 그 지자체 혹은 경남 테크노파크 또 뭐 여기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충분히 가깝게는 타 지자체 혹은 멀리 봐서는 수년 내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 그 사업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로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아까 결론부에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심한 경우에요. 최근에 몇 주 전에는 목포에서 아예 땅 주고, 남항에 땅 주고 저희가 근무할 건물까지 올려줄 테니까 오라는 프로포즈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미 LBTS라는 큰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움켜쥐고 있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전라도나 울산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에서 경남이 다시 한번 그 주도권을 계속 잃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다른 지자체들도 이 미래 모빌리티, 이게 미래 전략 산업으로 다 선정을 하고 발전 육성시키려고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쟁을 해야 우리 경남이 가지는 경쟁이 뭔가. 그래서 오늘 미래 모빌리티 또 미래 이 선박 이 관련돼서 우리 장점은 뭐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찾아서 더 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오늘 지금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수소 선박이나 전기 추진 관련돼서 이 제안된 각종 정책들이 조금 더 정책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 우리 경남이 좀 발전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세션 토론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휴식을 좀 가지고 제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